올해 계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가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됐나요? 네, 제가 청장으로 취임 직후에 미국 트럼프 관세 정책 대응 본부를 발족을 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매주 회의를 점검을 했습니다. 특히 K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한 부분이 주요 내용이었는데 무역 안보 수호 활동도 함께 병행이 됐습니다. 국산을 가장해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것을 차단한다든지 그리고 또 전략 물자가 또 불법으로 수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유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차단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미 수출 관련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듯이 품목별로 품목분류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발표한 품목분류에 대해서 우리가 품목분류가 무엇인지 한미 품목분류 연계표 그리고 원산지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기존에 잘 아시다시피 한미 FTA가 체결됐었는데 트럼프 관세 정책 이후에는 비특혜 원산지가 적용이 되는 좀 어려운 표현인데 적용이 되는데 그래서 기업들이 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분야별로 이렇게 그 책자를 만들어서 철강 제품, 화장품, 식료품 이렇게 만들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품별로 맞습니다. 편안하게 보실 수 있도록. 네. 특히 이제 쉬운 예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절임 배추가 있었는데 기존의 책에서는 이게 한국산으로 인정이 됐지만 그게 해외에서 배추가 절여졌을 경우에는 그게 한국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굉장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 관세라는 것이 기업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또 피해를 보지 않는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책자를 통해서 기업들이 잘 알 수 있게 하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 관세청이 굉장히 많이 또 하고 있군요. 맞습니다. 자, 그와 함께 이제 AI를 통한 뭐 공정 성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요즘 AI가 화두예요. 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이 기존에 재정 수입의 한 20% 정도를 기여하고 있는데 전통적인 세수 기관을 넘어서서 관세 국경 수호 기관으로서 거듭 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AI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4G 관세 행정으로 방향을 한번 잡았습니다. 성장하는 관세 행정을 펼치려고 합니다. AI를 기반으로 해서 관세 조사나 무역 통관에 신속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고잉 커스텀즈 행정을 펼치려고 합니다. AI 기반으로 해서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줄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빛나는 관세 행정, 글로우 커스텀즈, 결국에는 공정 신뢰의 핵심이 기업을 지원을 제대로 공정한 집행을 통해서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정확한 통관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지켜주는 관세 행정, 가르딩 커스텀즈를 통해서 총기 그리고 마약 그다음에 불법 자금 이런 부분을 차단을 해서 국민을 보호하고 경제 안보를 지키는데 앞장서고자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원산지 증명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요. 요즘 굉장히 수출 환경이 굉장히 좀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대외 환경이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 때문에 또 원산지 증명을 또 간소화하는 절차들 이런 부분들도 관세청이 지원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죠. 맞습니다. 원산지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좀 더 편리하게 원산지를 활용할 수 있게끔 원산지 간편 인증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기존에 8가지 종류를 제출했어야 됐는데 국내 제조 확인서 한 가지 종류로만 인정이 되도록 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주력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 바이오 산업입니다. 기존에는 첨단 연구소가 보시공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입 통관을 일일이 받았어야 됐는데 첨단 연구소를 보세공장으로 지정하면서 원재료를 바로 연구에 투입할 수 있게끔 했고요. 그다음에 조선업 부분에 대해서도 대형 선박
건조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또 절차상 개선을 해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예. 그리고 요즘에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K-뷰티, K-푸드 그렇죠. 이런 네. 부분과 관련해서도 국제 품목 분류 코드를 별도로 신설해서 보다 더 수출이 원활화될 수 있게끔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항공기를 수리, 유지, 보수하는 즉 MRO 사업이 MRO 있습니다. 사업, 예. MRO 사업 관련해서서 저희 청에서 항공기와 그 부품에 대한 반입 그 절차들을 굉장히 간소화해서 추산컨대 한 1,680억 원 그리고 한 500명 정도의 고용 창출 효과를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북극 항로와 관련해서 네. 선박에 필요한 기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품들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어제자로 종합보세구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북극 항로 개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그 부품도 하나하나별로 다 그 부분들을 원산지 증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복잡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관세청이 또 잘 설명을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기업들이 수출한테 좀 도움을 받고 있지 않나 그런 네.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이 받으시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또 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수출 지원에 대한 부분 말씀 들어봤고 다음은 이제 불법 무역행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초국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불법 무역행위 이 부분들에 대한 대응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예, 굉장히 초국가 범죄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입니다. 네. 저희 관세청은 지난 5년간 환치기를 15조 원 적발했습니다. 환치기라는 게 결국에는 정상적인 통로를 통해서 외환이 수입 지출되는 게 아니고 예. 불법적인 그 경로를 통해서 되는 부분들인데 특히 환치기 84%가 가상자산을 이용한 것을 알 수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불법적으로 유출이 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차단을 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올해 자금 세탁 위반 단속 대상을 기존의 그 밀수와 관련된 어떤 자금의 범위를 넘어서서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예. 또 마약 단속 그리고 도박 이런 부분들까지 확대를 해서 저희들이 자금 세탁 부분을 단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해외 ATM 기기에서 인출을 한다든지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분석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우범 여행자들이 있습니다. 우범 여행자들이 화폐 위조 화폐를 가지고 오는 부분들을 단속을 해서 저희들이 보다 더 불법 자금들이 유출입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단속할 계획이고요. 특히 지금 무역 범죄가 어떤 재산 범죄 그리고 그 보조금 편취라든지 허위 공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그 경제 범죄랑 연계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수사권을 확대를 해서 보다 촘촘한 단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럼 실제적으로 지난 5년 동안에 또 환치기를 검거한 실적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나요? 예, 아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5년 동안 저희들이 12조 원을 적발을 한 바가 있습니다. 환치기를 통해서 결국에는 재산 도피 그리고 자금 세탁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단속 유형에 해당된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환치기 검거 실적이 늘어나고 있는 맞습니다. 상황인 거죠. 예. 자, 이 외환 특히 총장님께서 예전에 외환 조사 과장도 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 워낙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외환 단속이 굉장히 또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요즘 마약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마약이 굉장히 좀 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마약에 대해서 완전 차단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현재 단속 현황 어떻습니까? 예, 마약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수 기준으로는 지금 전년 동기비 대비 41%가 증가했고요. 그리고 중량으로는 317%가 증가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미국이나 캐나다 국경이 굉장히 단속이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풍선 효과로 아시아 쪽에 그런 부분들이 유통이 되는 유인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아시아의 청소년들 중심으로
케타민이라든지 MDMA, LSD, 특히 케타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아시아 청소년들한테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크게 네 가지 부분에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만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정부입니다. 그래서 마약 위험 정보 통합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 저희들이 4개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받고 있었는데 국방부라든지 식약처 이런 기관들과 공조를 통해서 DB를 보다 더 체계적으로 마약 정보 센터를 통해서 고도화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통합 검사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변 검색 어떤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그래서 여행자 통합 과정에서 개장 검사라든지 또 파괴 검사 이런 부분들을 보다 더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적 물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장비와 관련해서는 신변 검색 밀리미터 파기를 도입을 확대를 하고 또 남한 분광기도 설치를 공항만에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공조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만이 단속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해외와의 공조가 중요한데 기존에 그 태국 등 5개 국가랑 공조를 해왔는데 올해는 캄보디아라든지 라오스 이런 추가로 5개국 총 10개국과 마약 합동 단속 작전을 펼치는 한편 또 그 세계 관세기구 아태 지역과 마약 단속 작전 그리고 유럽 아시아 지역 마약 원료 물질 합동 단속 작전에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올해 제가 직접 마약 척결 대응 본부를 주관해서 매주 마약의 동향들을 살피면서 촘촘하게 마약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 이 마약은 철저하게 막아야 한다. 이런 게 또 이제 정부의 기조기도 한데 지난번 업무 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마약에 대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특히 특송 우편을 통한 마약 유입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의 발언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그 국내 마약 반입도 문제인데 요새 특송화물 무슨 우편? 예, 특송 국제편, 예. 국제편 이런 걸로 많이 온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특송 우편에는 별도 인력을 투입해가지고 추가 검색을 하는 걸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우편 그렇습니다. 집중국에 예. 인력 파견하라고 했는데 그 왜 인력 보강이 안 되죠? 들어올 때 아마 이제 개인 물건이 들어온 거니까 이걸 다 일일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편 검열이라고. 예, 일종의 그런 검열로 보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우리가 뭐 우편물 내용물 보는 것도 아니고 글자를 들여다보는 것도 아니고 이게 과연 마약이냐 아니냐를 검색하는 건 국가 권력의 정당한 행사인 것 같은데 그게 왜 그런 문제되는지 난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예,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일단 그 동서울 그 우체국 집중 우체국에서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인력적인 부분들이 또 서로 간에 그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또 추가해서 또 그 보충해서 확대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시범 운영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하여튼 이 마약이 우리 사회에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관세청 역할이 정말 중요하고요. 예, 직원들하고 최선을 다해서 관계 부처랑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함께 영상을 보셨는데요. 이렇게 마약을 가지고 오는 거는 뭐 단계에서 다 이제 걸러질 수 있다고 해도 특성 우편으로 이렇게 보내는 경우를 일일이 검색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지금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제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국제 우편을 통해서 자전거 부품 내에 MDMA 케타민이 언닉된 그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자, 이외에 한번 계속 보여주시죠. 예. 선생님. 저희가 한번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송 화물을 통해서 네. 토마스 소스 봉지에 케타민이 언닉된 그런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토마스 소스 봉지에 케타민이 은닉되어 있고 또 대형 액자에 필로폰이 은닉이 되어 있고 자전거 부품에 은닉이 되어 있고 태국발 차통 내부에 은닉이 되어 있고 정말 다양하게 은닉이 되어 있군요. 맞습니다. 예. 저희 관세청은 이러한 마약에 대응하기 위해서 특히 특송 화물과 관련해서 판독 시간의 적정성을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평균 한 3초밖에 보질 못하고 그렇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내용물을 보려면 한 7초 정도를 보는 게 정상적인데 이를 위해서 인력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집중 판독제를 실시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전담 검사제를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우범국별로 이렇게 전담 검사 체계가 되어 있지 않는데 네. 향후에는 우범국발 물품 전용 검색 라인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전문 요원을 배치를 시켜서 전담 검사를 할 계획이고요. 다음으로 우편과 관련해서는 세관 전용 검사 센터를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기존에 한 개 라인이었는데 세 개 라인으로 확대를 하는 한편 그리고 이중 엑스레이 검사 체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 검색 그리고 개별 검색 이렇게 예. 이중 검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 전용 검사 공간을 별도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약 탐지기관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약 탐지의 범위도 보다 더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기존의 우편물과 마약 검사 이 부분이 혼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다 더 정밀 검사를 하는 방향으로 한층 더 탐지 역량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저지선이 지금 시범 사업이 운영 중인데 향후 경과를 봐서 범위를 확대를 하는 한편 그리고 인력도 충원을 하고 또한 장비도 늘려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국내로 유입되는 마약이 좀 큰 폭으로 좀 줄어들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요즘 해외 직구를 많이 하십니다. 맞습니다. 또 이 해외 직구를 악용하는 범죄가 있다고요. 어떻습니까? 예, 해외 직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다 보니까 지난 5년간 지식재산권 위반이라든지 식품, 의약품 이런 부분의 위반이 한 4천억 원 정도를 저희 관세청이 적발을 네. 했습니다. 독일의 유명 정수기 필터라든지 또 우리나라의 유명한 화장품을 위조를 해서 네. 전자상거래상으로 거래하는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단속을 했습니다. 예. 엑스레이 판독 시스템을 고도화를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AI 기반 위험 선별 시스템을 구축해서 입항 단계부터 검사를 체계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엑스레이 개념을 도입한 전자상거래 전용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정상적인 물품들은 신속하게 통관을 시키고 그다음에 불법 해외 직구 물품은 철저히 차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할인 기간에는 특별 단속 기간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국내외 플랫폼과 협력해서 민관 집중 모니터링 기간을 운영을 해서 해외 직구를 통한 불법 거래가 철저히 차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제가 또 자료를 또 잠깐 보여드렸지만 뭐 필터기라든가 아니면 화장품이 그냥 보면은 뭐가 진짜야?라고 이렇게 맞습니다. 헷갈릴 정도로 너무 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정밀하게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요즘 이제 역직구를 하는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제 역직구를 활성화하는 그런 대책들도 같이 이제 보고를 하셨죠. 맞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일본 관세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해상 화물 간이 통관 제도가 시행이 되게 예. 됩니다. 만 N 이하에 대해서는 품목분류 코드가 생략되는 그런 편리하게 우리나라 물품들이 수출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국제우편 목록 통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인정받게 되면은 수출에 있어서 영세율을 적용을 받게 되는데 국세청과 전산으로 연계해서 중소기업들이 보다 편리하게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게 되도록 저희들이 국세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 또한 풀필먼트라는 게 있습니다. 물품이 물류센터에 배송이 된 이후에 대행 서비스를 하는 부분들인데 풀필먼트 수출 신고 제도가 있는데 이 부분을 확정 기간을 종전에 9개월에서
6개월 종전에 90일에서 60일로 단축을 해서 부담을 완화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풀필먼트 확정 가격 신고 기한이 이제 조금 더 좀 늘어나게 되면은 이게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제가 것이겠죠. 잘 말씀드린 60일에서 예. 90일로 늘어나게 되면은 아. 확정 신고 기간상 늘어나게 되면은 보다 더 편리하게 그렇죠. 수출이 될 수 있게끔 되겠습니다. 예. 자, 이런 역직구 요즘 워낙 또 아까 말씀하신 K 브랜드를 통해서 직접 가져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면 관세청의 업무들이 정말 편안하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뭐 수출 지원 그런 부분들도 그렇지만 뭐 마약을 척결하는 부분 또 외환 관련된 부분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또 하나가 이 고액 체납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또 악성 체납자들의 행위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세금을 다시 받는 거 이것도 쉽지 않은 일 아닙니까?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체납자가 3,310명이고 2조 1천억 원 정도 체납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다 더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편물, 특송 물품 등 수입 물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은 전체를 압류를 하고 영자회 같은 경우에는 100% 검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리고 면세 적용 배제를 하는 등 고강도 페널티를 부과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라든지 과징금 이런 세외 수입 체납에 대해서 명단 공개라든지 출국 금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재를 추진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다 더 철저한 관리와 엄정한 조치를 통해서 체납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